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치과병원의 이정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CRM과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앞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가 하는 전략적인 측면, 그리고 CRM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우선 살펴볼 것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강좌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대부분은 다 치과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신 분들이겠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이제 상품의 수명주기라고 하는 그래프인데요. 어, 치과는 지금 그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분류 중에서 어디쯤 와 있을까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제 성숙기를 넘어 쇠퇴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는 성숙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도입기에는 뭐 자격증 정도만 있으면 경쟁력을 가지고 뭐 일을 하는데 대우를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성장기에는 뭔가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력도 어느 정도 다 상향 평준화가 됐죠. 그게 이제 성숙기에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 성숙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성장하자면 사실은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은 제가 그 CRM을 비롯하여 경영에 대해서 일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용어가 사실은 뭐 비슷비슷해서 비슷비슷하게 좀 사용되고 있는데, 전투와 전술과 전략이라는 용어죠. 이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최고의 사무라이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그 송병락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그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어, 다음 달 말에 일본 최고의 사무라이와 칼싸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면 죽는다. 라고 했을 때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뭐 하기 싫다라는 반응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싸우긴 싸워야 되고 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열심히, 예? 그 칼싸움을 연마를 해서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죠. 그게 이제 전투적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런 전투적 사고로 경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일본 최고의 사무라이인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머리를 쓰는 그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싸움이 있기 전날 어, 사무라이 친구를 잘 매수를 해서 뭐 술을 잔뜩 먹이고 체력을 떨어뜨리고 칼을 좀 이렇게 빼돌려서 뭐 이렇게 좀 무디게 만들고 뭔가 이런 계략을 쓴다라는 방법적인 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술적 사고라고 하죠. 이 방법을 썼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던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 달 말인데 시간도 부족하고 실력을 연마할 그 뭐 방법도 없고, 근데 하기는 싫은데 나가서 싸우긴 싸워야 되고 지면 죽는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죽을 수는 없으니 나는 총을 들고 나가겠다 라는 거죠. 이걸 이제 경쟁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칼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나는 총으로 싸워 이기겠다,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적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지겠죠.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용어 차이를 설명드리라고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전투적인 사고, 전술적인 사고 가지고는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다들 인정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인공지능 뭐 워낙 많이 개발돼 있고 미래에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많이 도입이 되고 치과계에도 이것이 틀림없이 언젠가는 주도를 하는 것이 예상을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강좌가 사실은 AI라는 측면에서 우리 치과계에 이것을 어떻게 도입을 할까라고 하는 측면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선택은 전략적인 선택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나머지 또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CRM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CRM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고객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겠느냐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호텔 그림을 보시면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곳인데 뭐 미국의 사례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이 실제 사례라고 하는데 호텔에서 일하시는 청소 아주머니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저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뭐 못 잡아도 적어도 1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렇게 큰 호텔인데. 근데 그 호텔 직원들 중에 연봉 랭킹 10위 안에 드는 분이 계셨대요. 청소하는 여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죠. 이분이 어떻게 도대체 청소를 하셨길래 그렇게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까? 좋은 대우를.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대부분 이것도 이제 물어보면 청소를 정말 깨끗하게 뭐 반짝거리게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줌마가 청소하신 방식은 좀 다른 방식이었죠.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호텔과 호스피털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 호자로 시작한다 이건 웃자는 얘기고 이 두 가지 호텔과 호스피털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병원의 공통점은 예약하고 이용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고객들을 충성도를 높이고 매출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 여행 가셔서 호텔에 묵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꼭 들어오시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방 정리를 하고 세팅을 해 놓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아주머니께서 어쨌든 청소하러 들어가셔서 보는 겁니다. 뭘 보냐면 이 제임스 씨라는 고객이 오늘 어제 이 방에 숙박하고 이제 나갔는데 보니까 TV 채널은 뭐 스포츠 채널 뭐를 보다 나갔고 침대에는 어제 신문 뭐 뉴스위크를 놓고 갔고 뭐 화장실에는 보니까 수건을 몇 개 더 갖다 썼고 샴푸는 뭐 다 써가지고 없는 정도고 뭐 냉장고에는 보니까 맥주가 부족하게 다 꺼내 먹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아주머니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좀 기록을 해 놓으셨던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청소하러 들어가는데 이 방에 지난번에 왔던 그 제임스 씨가 묵을 예정이에요. 그런 정보가 다 있겠죠. 그럼 이 아주머니께서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채널을 틀면 보던 그 스포츠 채널 딱 나오게 해놓고 침대 위에는 그 사람이 보고 갔던 그 뉴스위크지라고 하는 거를 오늘자로 딱 올려놓고 냉장고에는 부족하지 않게 맥주 2캔을 더 넣어주고 물론 이제 화장실에도 수건과 샴푸를 더 여유 있게 배치해주고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이분이 생활하는 패턴에 맞게 그렇게 청소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그 호텔에 묵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뭔가 내 집 같은 편안함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제임스 씨는 어떻게 변하냐면 야 어차피 돈 쓰는 거 기왕이면 좀 편한데 내 집같이 편안한데 나를 알아주는 이곳을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 단지 청소를 깔끔하고 매뉴얼대로 잘 했다라는 것 때문에 호텔 오너가 그렇게 대우를 잘해준다라기보다는 이런 고객 관계 경영이라고 하는 활동을 열심히 잘 해서
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호텔의 매출을 향상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호텔 오너가 그렇게 높은 대우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게 이제 호텔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병원에서의 진료는 호텔에서의 일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단지 그 매뉴얼대로 일한다라고 하면 그냥 청소하는 분들이랑 다를 게 없죠. 여러분들 아마 잘 하고 계실 텐데 고객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고객의 대소사를 기억해서 지난번에 아드님 결혼하신다고 걱정하고 가셨던 그분께는 다시 오셨을 때 아드님 결혼식 잘 하셨냐고 안부 여쭤드리고 뭐 이런 활동들이 그 고객으로 하여금 나를 알고 내 집같이 편안한 느낌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잘 하시면 환자분들은 꼭 먹을 걸 사오시고 선물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 저 꼭 전담으로 담당해 주세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죠.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몸값도 사실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 CRM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뭘 기록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핵심인데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자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해야겠죠. 그것들이 없이 그냥 일단 데이터부터 다 모아놨는데 힘들게 환자분들 귀찮게 해가면서 이것저것 다 모아놨는데 나중에 써먹을 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 활용부터 생각해서 어떤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과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여사님 같은 경우는 수첩에다가 써거나 뭐 그랬겠지만 요즘은 뭐 워낙 엑셀도 많고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많죠. 그래서 아마 관리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록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기록할 만한 것은 CRM 데이터와 헬스 데이터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CRM 데이터는 뭐 아무래도 그 전자 차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웬만큼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을 만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저 헬스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그 진료 기록들 이거 사실 양이 엄청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단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자료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진료하느라고 병원 가서 보시지만 그 수많은 차트 기록들 쫙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걸 보면 뭐가 이렇게 그 경영 정보라고 하는 만한 게 나올까요? 별로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는 뭐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고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한 장면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반적인 과정, 즉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단계를 알기 쉽게 보여줍니다. 바로 주인공 오인주는 자신이 따르던 직장 선배 진화영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억측에 억울해합니다. 자신과 화영을 왕따시키던 직장 동료와 팀장에게 복수를 결심하죠. 웃기고들 앉았네. 비밀 무기를 가지고 사무실로 쳐들어갑니다. 비밀 무기란 황보연 팀장의 복지 카드 결제 내역들입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들이죠. 아무런 가공도 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로 데이터들입니다. 신동훈 대리의 카드 결제 내역들 역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죠. 그런데 노랗게 칠한 신 대리의 결제 내역들이 황 팀장의 것과 겹치면서 새로운 정보가 연이어 탄생합니다. 대리님도 1월 2일 뮤지컬 라비타, 4월 3일 영화 라이커 러브 스토리 보셨네요. 7월 5일 라라랜드도 가셨고요. 어머. 같은 성격의 정보가 중첩되면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합리적 의심이라 부르죠. 그 뒤 결정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숙박비 결제 내역은 없네. 오인주 씨. 이 정보들이 엮이면서 지식이 만들어집니다.
지식이 탄생하는 순간임을 이 동료는 깨달은 표정이네요. 오인주는 이 지식을 가지고 나름의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들을 폭로해 황 팀장에게 치명타를 가하겠다는 판단이죠. 그리고 그 판단은 적중해 황 팀장은 회사를 나가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 자, 보신 것처럼 데이터가 단지 데이터일 때는 의미가 없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가공해보면 정보가 만들어지고 그 정보들이 모이면 뭔가 지식이 생기고 지혜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헬스 데이터를 관리하실 때 중요하게 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은 단지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코디네이터나 팀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건 뭐 그냥 단지 계속 기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좋은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팀장이고 중간 관리자 이상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분석해서 정보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원장님과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잘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최고 관리자인 원장 및 같이 함께 경영을 하는 공동 경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데이터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 헬스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CRM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단지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좋은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내고 병원 경영이라고 하는 걸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매니지먼트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사실은 실무적인 문제인데요.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이건 이제 상품의 4가지 종류라는 이론적인 얘기인데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제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 상품이라고 하면 뭐 진료실이 있고 진료를 한다라는 거죠. 그건 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진료실에서 쓰고 있는 전자차트를 쓰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차별화도 안 되고 경쟁력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대 상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 기대하고 온다라는 겁니다. 뭘 기대를 하고 올까요? 대부분 이렇게 깨끗하기를 기대하고, 그죠? 설명도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뭐 그런 걸 기대하지 않을까요? 진료도 당연히 잘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친절하게, 실력도 잘 가지고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오겠죠. 근데 이제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사실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도 여기 장비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돈의 투자도 필요하고, 그걸 또 계속 유지하자면 또 계속 인건비도 나가는 일이고 하죠. 어쨌든 저 기대 상품까지만 충족하기도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긴 한데, 저것만 잘 충족하면 될까요? 저것만 잘 한다고 병원이 경쟁력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치과 위생사로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원장님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진료 잘 해주고 환자분들한테도 친절하고 설명도 잘 해주고 일도 아주 센스 있게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겠죠.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것은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되고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고 고객들이 떠나가는 상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대 상품으로서 이제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면 CRM 아까 말씀드렸는데, 환자분들께 진료 끝나고 나서 뭐 이런 문자 메시지들을 드리죠. 해피콜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도는 사실은 요즘 환자분들은 다 그냥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해줘야죠. 환자분들 입장에서 내가 오늘 사랑니 발치하고 왔는데 지금 막 한참 아픈데 뭐 문자 오는 것도 없어. 나 지금 병원에다가 간 병원 전화가 어떻게 됐지? 뭐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환자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떠나고 싶은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 상품은 굉장히 신경 써서 어쨌든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전자 차트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숫자가 가득한 것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오나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죠. 이 데이터가 데이터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것을 보고 분석해서 해석을 하고 뭔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자세히 어떤 숫자들을 보면 어떤 병원의 그냥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병원의 경우는 밑에 있는 숫자보다는 요 위에 있는 숫자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보면 진료일 수도 있고 신환 수도 있고 고환 수도 있고 총내원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숫자로만 보면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여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CR, Customer Retention Rate라고 해서 고객 유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정 기간 동안 전체 온 환자들 수에서 1년 이상 오고 있는 환자들의 숫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정말 1년 이상 오고 있는 환자분들을 다 카운트를 해야겠지만, 사실 진료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렇게까지 다 카운트를 일일이 다 하기는 쉽지 않고요. 언젠가는 시스템적으로 아마 그런 것도 필터링해서 잘 만들어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일단 나와 있는 덴투웹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저 위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CR 레이트를 계산을 해보자면 전체 환자 수 4,395명, 1년간 총 내원 환자 수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환 수가 3,099명인데 신환이 1,296명이었어요. 그러면 신환은 1년 이상 안 왔다 치고 신환 숫자를 빼면 저렇게 41%라고 하는 그 수치가 나오는데, 커스터머 리텐션 레이트라고 하는 게 41%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쨌든 이 CR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환자들, 결국은 우리 병원에 얼마나 든든한 고객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을수록 좋은 건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또 아시겠지만 그냥 그 고객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오랫동안 오고 있다라는 거는 단지 그냥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상 고객도 아니고, 한번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하는 그런 그냥 고객도 아니고, 두세 번씩 오고 있는 단골, 아마 41% 정도면 단골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높은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오실 때마다 환자 하나씩 데리고 오시고 병원 홍보해 주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이제 옹호자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마치 이 환자분이 거의 저희 아버지 어머님 같은 분들이에요. 뭐 치과 얘기 나왔다 하면 그냥 뭐 저의 자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 때마다 그냥 환자분들 꼭 한 분씩 데리고 오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거의 동반자라고 하실 만한 분들인데, 커스터머 리텐션 레이트를 높인다라고 하는 분,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이제 단골 단계를 넘어서 옹호자와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결국 우리 병원의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충성 고객을 늘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자 차트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만 잘 분석을 해서 원장님께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 주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이것만 잘 파악하고 분석해 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측면은 이제 확장 상품이라는 개념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핫팩이라고 하는 게, 요즘 날씨가 이제 거의 따뜻해져서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만,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그 연말에 한 11월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제가 말 안 해도 저희 직원들이 박스로 막 이렇게 핫팩을 좀 주문을 해 놓는데, 저걸 치과에서 언제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있냐 싶으실 텐데, 저걸 어떻게 쓰냐면 환자분들이 이제 날씨도 추운데 치과에 찾아오셨을 때, 그 저희가 진료하느라고 들어가면서 원장님께서 드리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따뜻하게 핫팩을 손에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생각은 뭐 생각도 안 해, 기대도 안 했는데 뭐 이런 걸 다 주네 하면서 뭔가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확장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공해 주는 상품, 부가로 제공해 주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공부하고 계신 링크댄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확장 상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죠. 그죠? 그냥 데이터를
그 진료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링크댄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환자를 충성도를 높이고 감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쭉 배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아까 또 말씀드렸던 전자차트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서 이것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찾아보면 뭐 어느 전자차트든 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숫자들이 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분석을 해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메이저로 숫자 많은 저 환자분들만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CR 레이트 분석을 해보면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이 59.7%, CR 레이트가 꽤 높죠. 그리고 가족 73.2%예요. 꽤 높죠. 소개 환자들도 38.4%, 아까 그 보셨던 평균보다는 다 비슷하거나 높거나 합니다. 어쨌든 주로 충성 고객이라고 할 만한 분들은 이렇게 가까워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이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 소개하신 분들이 충성도가 높다라는 것을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매스컴을 통해서 온 환자분들도 있는데 그 환자분들은 이 CR 레이트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매스컴이라고 홍보를 마케팅을 통해서 오기는 오지만 왔는데 딱 치료받고는 그냥 더 이상은 안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 원장님들이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막 홍보하고 그래서 환자를 막 끌어오고 그런 식의 그 진료를 하는 것을 저는 별로 이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이 결과를 보면 아시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그거 보고 오는 환자분들은 충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마케팅 홍보 비용을 쏟아붓지 않는 한 그 환자들은 다시 오지 않고 소개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병원의 성장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병원이 과연 어느 고객의 타겟을 맞추고 있는 병원이냐라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매스컴을 보고 오는, 마케팅을 통해서 오는 환자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게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힘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께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제안을 해주시면 아마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은 아마 달리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아마 이런 데이터들은 다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데이터로 끝나지 않고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가공을 하고 원장님과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잠재 상품이라고 하는 건데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학회에서 함께하고 활동하고 계신 그 포항에 계신 이재훈 원장이라는 분은 이렇게 그 뭐 아마 계기는 환자분 고객분이 농사를 짓는데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셔서 뭐 고민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럼 저희가 팔아드릴게요 해가지고 대량으로 구매를 하셔서 고객분들께 감사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웃과 사랑의 쌀 나눔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치과를 보면 기왕이면 좋은 일 하는데 가서 좀 진료도 받고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활동들인데 잠재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라고 하는 건데 병원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환자가 왔을 때 대부분 이제 상담을 어떻게 할까요? 저거 충치가 있으니까 긁어내고 레진을 하든 크라운을 하든 얼마인데 얼마에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이 상황에서 볼 때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 친구가 나이가 이제 20살이라는 겁니다. 20살짜리 아가씨를 벌써 이렇게 다 긁어내고 크라운하고 이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긁어내고 레진하고 크라운 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망가지게 됐냐라고 하는 원인을 찾고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유지하고 더 진행되지 않게 하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이런 설명을 해줬을 때 환자들은 조금 더 그 병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상담하는 것을 경작형 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 레진으로 하고 크라운으로 하고 하자면 비용이 얼마인데 얼마에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수렵형 진료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치과가 수렵형 진료를 하고 있는지 경작형 진료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병원이 과연 환자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하는 일이라 뭐라고 여러분들이 개입할 수 없는 측면이 더 크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제가 원장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치과대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씨를 뿌려야 거둘 게 있을 거 아니냐. 어떻게 뿌리지도 않고 거둘 생각만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많은 씨를 뿌려놔야 그 친구 아까 보셨던 그 친구 충치치료 당장 긁어내고 레진하고 크라운 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관리해주고 하다 보면 잘 유지되면 좋고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은 아마 할 때가 되겠죠. 그러면 딴 데 갈까요? 단지 얼마 싸다고? 그러지 않고 저희 병원에 와서 저희한테 맡겨줄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씨를 뿌리는 활동들을 해야 결국은 환자들이 우리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올 거다라는 얘기고요. 링크댄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경작형 진료를 위한 도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고 관리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환자한테 계속 관리받아라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 링크댄스라고 하는 시스템은 자료에서 끝나지 않고 정보와 지혜로 가기 위한 도구로서 개발되고 활용하고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배우고 계실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셔서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보와 지혜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만들고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정보와 지혜로 잘 활용할 거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기본 기대 확장 잠재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다 보면 우리 병원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의 활동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실 텐데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 강의는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